랑 코인 이 두 가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 베팅 기회가 왔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베팅하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 안티 크립토였어요. 안티 크립토. 뭔 말이냐면은 크립토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고 크립토라고 하는 건 사기고 크립토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본 다음부터 약간 크립토를 되게 밝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크립토 시장의 뷰가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왜 크립토가 하반기에 메가 트렌드인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왜 메가 트렌드인가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올해 초에 있었던 뉴스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올해가 되게 드라마틱하죠. 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있었던 이벤트가 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5월입니다. 벌써 반년 전이죠. 그죠? 그래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해 버리니까 이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모두 강등하게 되버렸고요. 이 말은 곧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이 미국의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사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약점이 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즌은 강등된 시점이죠. 이때입니다. 이때를 기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달러가 약세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달러랑 국채는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달러는 내리는데 미 국채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미국 채를 팔면서 동시에 달러를 판다는 뜻입니다. 뭔 뜻일까요? 이거는 미국 자체에 대한 매도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랑 미국 국채가 탈동조화 되면서 미국 자체에 대한 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지금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미국 채권이 미국의 약점이냐 라고 하는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랑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는 GDP의 6.4%고 이거는 무려 1조 8천억 달러나 되는 적자를 현재 미국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메꾸고 있느냐,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국채를 찍어서 팝니다. 그래서 그 국채를 찍어서 판 돈을 가지고 이 적자를 메꾸는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빚을 내 가지고 그 빚을 낸 걸로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불건전한 건지는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거를 빚을 내서 메꾼대요. 얼마나 불건전합니까?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모든 신평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재정 적자를 줄여야 돼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트럼프가 현재 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관세를 펴가지고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죠? 이제 그 세금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적자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펴는 관세 정책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동맹국들한테도 관세를 매기고 있죠. 우리도 어저께 미국이랑 이제 계약 체결을 했죠. 그죠? 관세부터 체결을 했죠.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 유럽, 캐나다, 뭐 우리나라 할 거 없이 동맹국마저도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버리니까 동맹국들이 원래 미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동맹국들이 관세를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 맞으니까 미 국채를 안 사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관세를 내야 되는데 억울하죠. 근데 그럼 우리가 관세도 내면서 미 국채까지 사줘야 되느냐 라는 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 사주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일본이 미국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말 되게 잘 듣는 나라인데 이 나라마저도 지금 미국 채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니까, 그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이 미국 채권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풀고 싶은 숙제는 뭐냐 이겁니다. 정확히 이런 거죠. 그러면 대체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줄까? 누가 사줄까?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줄까? 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줄까라는 문제에서 여기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준다? 이거를 암호화폐가 사준다가 핵심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미국 채권을 사주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 최근에 법제화 시켰어요. 법제화. 즉 아예 제도권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도권에 편입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법안이 이름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인데 이게 제가 적어드렸죠.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초당적 지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미국 어떻죠? 미국은 지금 정부가 셧다운돼 있어요. 셧다운. 그러니까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지금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가 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안 싸우고 이것만큼은 미국에 무조건 필요하니까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통과시킨 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 채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메가 트렌드의 조건. 뭐죠? 정부가, 그죠? 정부가 이거를 좋아해야 된다. 실적이 탄탄한데 정부마저도 이걸 밀어야 된다. 가 메가 트렌드였는데, 그죠? 여기에 정부가 들어있죠. 뭐다?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가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 채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킹되는 코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테더, 서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킹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원리냐? 이건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1달러만큼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1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발행 가치만큼의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는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발행이 늘어난 만큼 그 가치만큼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된다? 그에 비례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테더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세계에서 18입니다. 18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게 독일이랑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즉 테더는 민간 기관이거든요. 민간 기관인데 얘가 지금 독일이랑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대략 한 3천억 달러가 발행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원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가치가 생길 때마다 그 가치만큼 미국채를 산다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즉 미국채 수요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법에 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지위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거는 금융기술의 혁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과 가족의 뭐 사리사욕 채우는 목적, 이것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국채 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서 달러의 지위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코인을 미는 표면적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도 스테이블 코인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5년간은 3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3조 달러. 이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중국 수준 되는 거거든요. 중국 수준. 지금보다 거의 한 10배 크는 겁니다. 10배 성장하는 거예요.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크립토 시장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죠?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원래는 안티 크립토였었는데 크립토 투자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게 바뀌게 된 시야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왜냐? 현재 미국은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신용등급 강등됐고 적자 보고 있고, 근데 우방국들은 국채 안 사주고 누가 사주지? 누가 사주냐? 스테이블 코인이 사준다. 그죠?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밀어야 될 이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에 늘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과 유지에 활용되는 체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 옛날부터 디파이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대부분 현재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는 테더도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USDC 있죠. USDC도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기반한 체인들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과 유지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늘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사용량과 가격이 그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때 아닌 알트 장세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더리움 오르잖아. 그러면 그 이더리움이 움직이면은 이더리움은 알트의 대장입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알트코인도 따라서 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메가 트렌드다. 펀더멘탈이 훌륭하죠. 미국 채권에 아주 중요한 매수세를 담당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그걸 알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법제화도 시켰고 그걸 심지어 초당적 지지를 하면서까지 통과를 시켰다.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어떻게 한다고요? 베팅해야 되는 겁니다. AI랑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게 핵심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 기회가 강하게 왔을 때는 강한 베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자, 강하게 베팅한다는 무슨 뜻이냐? 여기 이 라이브 보시는 분 중에서는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베팅 기회가 왔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베팅하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투자의 스승님이 여기 계신 조지 소로스거든요. 조지 소로스. 이분을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 남긴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느냐?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은 손절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왔고 메가 트렌드가 왔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손절을 하면서 그죠? 리스크 관리하면서 돈을 못 벌었던 거를 크게 만회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크게 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 트렌드가 왔을 때는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베팅할 기회가 왔었을 때는 베팅하는 것도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콘터스에는 이런 거 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은 지수 레버리지 스위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 QQQ죠. QQQ랑 QLD라는 게 있어요. QLD. 이건 나스닥 2배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상승 추세일 때는 나스닥 2배 베팅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횡보장이나 하락 추세일 때는 본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장일 때는 본주에 투자하고 상승장에서는 QLD를 바꾸고 하락장일 때는 다시 본주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MDD 높아집니다. 왜냐? 본주 투자하는 게 우리 MDD가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승이 명확하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승장에 항상 노출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만약에 시그널 틀려가지고 수익 볼 시기에 틀려가지고 요때 QLD 못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나스닥 들고 있으니까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장이 명확하게 예상이 될 때, 그죠? 그때 쓸 수 있는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 트렌드에 강하게 베팅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전략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확률적 사고라는 걸 한다면은 이렇게 강하게 베팅하게 왔었을 때는 한번 베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메가 트렌드는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베팅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진 전략 중에서 코인 트레이딩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비트코인과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만든 전략인데, 이런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 트렌드에서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이 코인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죠? 코인이 많이 내렸죠. 특히나 10월 10일 날에 크게 한번 내린 다음에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에다가 레버리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DD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메가 트렌드가 확실히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MDD를 감수하고 베팅을 해보는 것도 사실상 기회일 수 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저는 하반기에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를 뭘로 먼저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AI랑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있는데, 이 둘은 실적도 받쳐주고 정부가 동시에 미는 몇 안 되는 아주 큰 기회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실적이 탄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메가 트렌드는 그렇게까지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 베팅 사이즈 조절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저는 한 번은 베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본 라이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제가 그 라이브 마치기 앞서가지고 저희 콘터스에서 최근에 진행한 이벤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여기 코인 트레이딩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인이 하나의 메가 트렌드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걸고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콘터스 코인 그랑프리라는 이름을 하기로 했고요. 총 상금은 1,000만 원을 걸었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하시더라도 저희 콘터스에서 드리는 마일리지를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대회 참여 방법이 되게 심플한데, 저희 콘터스 앱이 있습니다. 콘터스 앱이 있어서 이 콘터스 앱을 까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참여 신청만 하시면은 대시보드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서 한 달간 진행된 대회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대회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앱 다운로드 링크거든요. 이제 이걸 보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